네, 매주 금요일에는 내란 재판 끝까지 판다. 내란 끝판. 두 분의 모니터 요원이 여러분들을 쉽고 편안하게 내란 재판의 길라잡이 안내자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참여연대의 김태일 선임 간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민변의 최세얀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비 지금 많이 옵니까? 아직도 꽤 옵니다. 네, 오늘도 아이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여러분들도 비 피해 없으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이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피해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내란 재판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굉장히 재판이 많았네요. 14일, 17일, 심지어 어제 재헌절이었는데 윤석열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자, 14일 월요일 재판은 경찰 재판이 있었고 네. 17일에 윤석열은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은 진행이 되었죠. 네. 자, 두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김태일 간사님께서 김용현 재판 끝나고 금요일 날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 다녀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어땠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내란 재판 보면서 제일 환상적이었다. 가관을 진짜 보고 왔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 김용현 재판은 예. 가관이다. 환상의 가관이다. 이게 약간 내가 지금 어느 세계에 와 있는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드는. 왜 그런 건데? 너무 궁금하다. 일단 방청객들의 한 절반이 다 김용현 지지자로 채워졌어요. 네. 지금 김용현 재판은 추첨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김용현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몰려들어가가지고. 예. 근데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예. 재판이 시작할 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왼쪽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입구에서 봤을 때 김용현이 들어올 때 다 같이 제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립을 해요. 기립을 해요. 예. 김용현이 들어올 때. 와. 앉을 때까지 서 있어요. 제자리에 앉을 진짜? 때까지 진짜요. 예. 그래서 몇 명 정도가요? 거의 한 20명 됐던 것 같습니다. 20명.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김용현도 이제 그 사람들 보면서 딱 들어오면 또 찾아요. 그 시선이. 왔나 이렇게. 왔어. 그러면 딱 눈 마주치면서 막 인사하고 막 예. 끄덕이고 이렇게 하고. 야.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갑자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그 이제 변호인들이 예. 변호인들이 갑자기 방청석 프렌들리로 바뀌었어요. 방청객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이제 들어올 때 일어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재판장 제지합니다. 재판장 들어올 때만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럼 경호관들이 당연히 일어서지 마세요. 제지하죠. 아닙니까? 정숙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변호인이 마지막에 재판 끝나기 전에 경호관들 왜 서 있게 하냐? 서 있게 하냐? 위압감 들게 경호관들 왜 항상 서 있냐? 앉아라. 그리고 방청객들 일어나는 거 제지하지 못하게 해라. 그 사람들 뭐 행동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 법정에서는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막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재판 끝나고 제가 뭐 여담이지만 사회부 때 그 서부지원 그 재판이 다 끝난지 모르고 들어가서 막 전화 통화를 했어요. 네. 껌껌하길래 네. 그랬더니 판사님이 당신 누구냐고. 원래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예. 저 들어간 재판에선 방청객들 물도 못 마시겠습니다. 진짜 지구형 판사가? 아니요 다른 재판에서 재판. 예. 원래 얼마나 그렇게 엄격한 곳인데요. 곳인데 거기서 그렇죠. 뭐 서 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그러니까 갑자기 김용현 변호인이 그렇게 방청석 프렌들리로 바뀌고 판사가 뭐라고 합니까? 판사가 그거는 뭐 이제 워낙에 사건 사고가 많아서 뭐 그건 좀 어렵긴 한데 한번 뭐 고려는 해보겠다 뭐 또 거의 무슨 재판이 김용현 집회 비슷하게 뭐 되는 거 아니에요? 팬미팅처럼 되고 김용현 팬미팅이다. 예. 야, 그리고 이거 또 큰일이네. 재판 끝나니까 또 이제 또 재판부 나가고 나서도 퇴장을 안 합니다. 김용현 나갈 때까지 또 서 있어요. 또 서 있고 막 이제 막 이제 장관님 감사합니다. 뭐 이제 장관님 화이팅 뭐 이러고 있고 막 이제 거의 지금 뭐 공판장이 장관님 화이팅.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맨날 그렇게 자기 뭐 팬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뭐 옥중 편지 띄우고 이 난가가 있어요. 이게 있고 난가병. 이게 좀 열받는 게 원래 이 재판이 비공개 재판 되던 거였잖아요. 이거를 뚫은 게 저희 참여연대하고 민변하고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도 하고 막 가서 하기도 공개 재판 하고 해라. 뚫은 건데 지금 김용현 팬미팅을 하고 있네. 못 가봤더니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차원에서 평범한 시민들께서도 김용현 재판도 많이 가서 좀 직관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조지호 김봉식 재판은 어땠습니까? 네, 저는 이때 오후 재판을 다녀왔는데 일단은
그날 이제 그 출석을 한 사람이 이 이병하 그 영등포석 강력계 팀장이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흥미로웠던 거는 이 이병하 팀장은 이제 바로 위에 계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을 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국회 출동을 하면서 이제 계장이 방첩사의 지시를 받고 일단 국회에서 좀 업무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병하 팀장은 그냥 지금 국회에 뭐 사람들 많고 집회를 하고 있으니 그냥 강력계에서는 뭐 집회 관리나 이런 것들도 하니까 그냥 집회 관리하는 걸로 알고 보기는 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특검이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이 이병하 팀장에게 지시를 한 그 계장이 이미 국회에 체포조가 가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객관적으로 확보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 특검이 이 팀장 증인에게 너가 지시를 받은 그 계장 이미 그 체포조 가동으로 출동을 시킨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너한테 그럼 얘기를 안 했다라는 말이냐. 그거를 왜 방첩사로부터 지시를 받으라고 했을 것 같냐라고 그렇게 좀 추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팀장은 자기는 그 계장님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자기한테는 그 얘기를 했을 것 같다. 자기 생각엔 그 계장님도 몰랐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좀 방어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검은 아니다. 뭐 통화 내역 다 나왔고 그 계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있으니 이 팀장도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든 게, 팀장이 어쨌든 본인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출동을 했는데 거기서 어쨌든 지금 시민들이 막 비상계엄 터지고 군과 경찰에게 되게 좀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 이렇게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약간 시비를 좀 걸었나 봐요. 왜 너네 경찰 아무것도 안 하고 국회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뭐 항의를 했겠죠. 네. 그래서 형사조끼를 그냥 벗었다는 거예요. 형사조끼를 벗고 그걸 숨겨놨대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이 아니 그렇게 뭐 일선에서 시민들이 항의한다고 경찰 조끼를 벗는 게 말이 되냐. 네. 아예 애초부터 경찰이라는 걸 숨기려고 윗선에서 형사조끼 벗고 있으라고 그렇게 지시 내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좀 추궁을 약간 압박 질문하는 것처럼 했고, 네. 근데 이제 팀장은 계속 일관적으로 아니다. 그냥 우리 그냥 시민들한테 너무 욕 많이 먹어서 그냥 경찰 조끼 알아서 벗은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방어를 해서 굉장히 좀 의심 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저 평범한 애청자분들께는 그 버거회동 있잖아요. 버거회동 네, 있죠. 롯데리아 버거회동. 여기에 실제로 9.3에 당시 이분이 이기갑 육군 이기갑 여단장, 여단장이죠. 증인으로 나왔다면서요. 이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롯데리아 이제 3차 회동에 예. 이렇게 참석자 중에 4명 중에 1명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이전에 그 이제 경찰청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꽤 증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9.3회가 예. 9.3회는 이제 당시에 있었던 대화들을 다 이제 기록도 해놓고 메모도 해놓고 네. 또 기억나는 거 다 좀 상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좀 성실한 증언을 하는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조금 약간 좀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몰랐거나 혹은 이제 그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답하지 않았, 뭐 이제 기록하지 않았다. 네. 혹은 심지어는 메모를 해놨는데 나중에 파쇄했다. 왜 파쇄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냥 맨날 파쇄한대요. 정보 쪽 일을 하니까. 말이 안 이제 되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 나왔던 게 이제 이제 교차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예. 교차 신문을 하기 예, 위해서. 예. 그러면 이제 먼저 나왔던 9.3회 증인이 먼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참석자분이 나와가지고 네. 그분 이름이 이제 성함 기억이 안 나는데. 방정환? 그렇죠. 예, 방정환 예. 대령 이분이 나와가지고 예. 그거 맞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일관적으로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네. 심지어 이제 9.3회가 했던 이제 말 중에 중요한 게 노상원이 김용군한테 막 이제 약간 하대했다. 네. 약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노상원이 김용현한테. 김용군한테. 김용군. 또 다른 참석자인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런 분위기 상하 관계를 증언을 했던 것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증인은 내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김용군이 상하 뭔데요? 관계였던 것 같다. 김용군이 어떤 직함이? 김용군 이사 예. 이분도 그러니까 노상원은 전 정보사령관이고 김용군이 노상원보다 더 높은 사람인데 노상원이 하대를 한 거예요? 원래 기소가 더 높죠. 예, 아, 선배입니다. 김용군이. 선배인데, 예, 이분도 예. 피고인이거든요. 지금. 피고인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노상원이 이제 약간 지시하는 관계였다는 게 드러나야 이게 혐의가 입증이
발생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오늘 정보사 대령이네요. 이 증인은 약간 나는 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태도를 좀 취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일주일 전에 김용군 전 대령은 보석 허가가 됐네요. 햄버거 회동에 참석했다가 일주일 전쯤에 법원에 직권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여하튼 지금 이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어떤 거고 그리고 이 재판에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주요 쟁점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조지호 김봉식 재판에서요. 일단은 그 지금 가장 체포조 가동에서 이 경찰이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가 그러니까 지금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는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지시한 사람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증언과 이 검찰이 갖고 있는 증거가 일치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윤승영 그다음에 조지호 김봉식에게 보고한 사람이 좀 제대로 증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경찰청장들 재판은 조금 멀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경찰 특히 직진하지 않고 특히 이제 경찰 쪽 증인들이 약간 다 좀 말을 좀 아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제 정치인 체포 목적이라는 걸 몰랐다. 맞아요. 몰랐다면서 왜 어떻게 몰랐을 수 있냐? 뭐 그때 방송 다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게 그때 TV가 안 나와서 못 봤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다들 스마트폰 있을 텐데. TV가 안 나와서 못 봤다요 지금. 그래서 지금 특히 좀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인터넷 강국입니다. 아무 데서나 다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현일 계장이라고 하는 분이 좀 중요한 증인입니다. 이현일 이제 그 당시 경찰 국수본 계장인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방첩사의 그 체포 지원 요청을 처음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받았고 이 요청을 실제로 응해가지고 뭐 차 그 목록도 주고 경찰 명단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인 협조자네요. 경찰청장에게 보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나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인솔 요청이라고 생각했지 국회의원 체포라고 몰랐다. 이 태도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되게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그때 요청 받았을 때 이 사람도 지금 피의자입니까?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고 이번 그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어저께. 네, 이분이 그때 뭘 했냐면은 요청 받았잖아요. 이 경찰 요청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국수본에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밤10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은 국수본에 사람이 없으니 영등포 경찰서에서 사람을 빼오자.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영등포 경찰서 형사들이 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왔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소동적으로 지시만 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좀 응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정치인 체포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아직 기소는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래서 사실 윤석열 재판으로 잠깐 넘어가면 이 이현일 계장이 증인을 출석을 했고 그 전에 이제 구민회 방첩사 과장이 출석을 했는데 이 구민회와 이현일이 서로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서로 이제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구민회는 이현일에게 분명히 체포조 명단에 이재명, 한동훈 있다라는 걸 말을 했다라고 했고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이현일은 자기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라고 지금 계속 시종일관 하고 있는 거거든요. 휴대폰 그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 압수수색해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근데 이제 구민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헌 바로 다음 날에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본인 방으로 경찰들을 불러서 본인이 그 지시 들은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제출까지 했고 본인이 당시에 방첩사에서 구민회의 휴대폰에 그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검이. 어저께는 이현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경찰청장에게 보고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치인 체포라는 걸 알았어야 그 경찰청장들도 그걸 알았다는 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혐의가 입증이 중요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중요한 증인이고 앞으로도 좀 나올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재판 넘어가 볼게요. 안 나왔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오늘 구속적 보시면 또 나왔습니다. 1시간 일찍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이나 일찍 오는 사람이. 카메라 안 잡히려고 일찍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로 그러면 지규현 재판부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어떤 증인을 대상으로 무엇을 물었습니까? 어저께는 일단은 지난주에 나왔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지난주에 주신문까지 진행을 했고 이번에 이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을 했는데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성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인형의 그 지시를 직접 받고 성관위로 출동을 시키게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본인은 그때 당시에 성관위 서버 빼오라라는 지시가 굉장히 위헌 위법하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부하들한테도 직접 출동을 하긴 하지만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되게 자기 변호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의 연기하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증언을 미리 준비를 해온 것 같았고 이제 반대신문에서 변호인들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본인은 어쨌든 그 지시를 받고 이제 법무감사실 가서 이 성관위 서버 빼오는 거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게 이제 위헌 위법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명령을 듣지 않고 법무감사실에 먼저 좀 물어본 이유가 있는데 본인이 지금 대학원을 다닌대요. 박사과정이고 거기서 교수님하고 이제 과제를 했던 그 과제 주제가 5.18 민주화 운동하고 12.12 군사 반란에서 이제 비상계엄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는 보고서를 본인이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쨌든 이 사람도 군인이니까 만약에 평시에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면 이게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었는지 좀 철저히 알아보고 명령에 이행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자기도 그거를 되게 좀 감명 깊게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좀 명령이 있었어도 좀 법무감사실에 미리 알아보고 또 명령에 이행하지 않은 면도 있고 그렇게 좀 굉장히 자기 변호를 또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여름 휴가 기간에도 재판은 계속된다는 건데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 피고인이 계속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몇 번 안 나왔죠? 2번 안 나왔나요? 한 번 안 나왔고. 한 번 안 예. 2번 안 나왔죠. 지난주에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2번 연거푸 안 나오는 구속되고 거죠. 나서 계속 안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재판을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걸석 재판을 계속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인이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재판 불출석하고 재판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지기현은 그거는 어쨌든 걸석 재판이고 따라서 이후에 윤석열이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를 변호인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뭐래요, 변호인?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웃겼던 거는 지기현이 변호인들한테 변호인분들 다 되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윤석열하고 소통 좀 잘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꾸 달랩니다, 자꾸만. 네. 네. 청원형. 네, 그렇죠. 청원형. 저는 판사가 변호인한테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진짜 처음 봤고요. 김용현 변호인한테는 우리 변호사님 인격적인 분이신데 막 이런 말도 하면서 막 달르고 하고 막 제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이제 굉장히 협조적이네요. 내란 사범들의 변호인들과 매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지규현 판사가. 협조적이다기보다는 약간 가불관계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건 이제 판사가 약간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인상이 그렇다. 인상평이 그런 그러니까 것이고. 변호인이 굉장히 많이 이의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단칼에 말도 안 되는 이의들을 막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적절히 끊고 이제 재판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이제 들어보겠다. 알아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이러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 답답하겠어요. 그 안에 방청하시면서도 맞아요. 이 재판이 내란 재판인데 이 성격에 맞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냐. 특히 피고인이 출석도 안 하고 그냥 맞아요. 거의 배째라식으로 나오는데 네. 판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엄히 꾸짖지도 않고 맞아요. 좀 어떻게 좀 잘 설득해서 모시고 나오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태도죠. 이런 태도라면 이게 내란 사범을 대하는 태도인 건지 온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내란 사범에 대해서 지규현 판사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회유하고 존중하고 맞아요. 회유야 한다 손을 하더라도 마치 대접해주는 방식으로 재판을 끌고 가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유, 재판 얘기 들을 때마다 속이 그냥 천불이 나는데 이런 재판을 계속 우리 사법부가 해가는 이유가 뭔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좀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세게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국민들께서 아셔야 지규현 판사를 비롯한 이 재판부가 국민들의 이 준엄한 심판의 열기를 분명하게 깨닫고 허투루 재판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강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참여연대가 무슨 보고서 냈어요? 아, 예, 여기 오늘 가져왔는데요. 네, 예. 어떤 겁니까? 예, 좀 클로즈업을 좀 해주시죠. 예, 요거 제가. 네, 참여연대가 검사의 나라. 예, 또 이제 참여연대가 또 검찰 개혁에 굉장히 진심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참여연대 검찰 개혁 활동의 백미가 이제 오늘 제가 가져온 이제 참여연대 검찰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저희가 매년 만들어 왔는데. 이거는 올 아날로그 수작업으로 쓰여진 이제 검찰의 흑역사 백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검찰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그래서 검찰 권력으로 이제 공화국을 무력화시키고 뭐 이제 기자들도 수사하고 야당들 수사하고 그런 검찰의 흑역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모아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 탄압했던 검사들을 윤석열이 어떻게 어디로 승진시켰는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저희가 다 아날로그로 다 조사해가면서 예. 담아서 디지털 된 시대에 예, 굳이 아날로그로 예. 저희는 이제 뭐 농담으로 뭐 이제 안약과 엉덩이도 썼다 약간 이런 말을 하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예, 이거 3년간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일단 요거는 저희 지금 고정 댓글 저희가 링크 아마 다 부탁을 드렸는데 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요거 링크를 찾으실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온라인판은 무료로 배포됩니다. 온라인판은 무료고 책자는 저희가 판매도 하는데 또 회원가입하면은 참여연대 회원가입하시면 저희가 할인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하셔서 할인받은 금액으로 검사의 나라 윤석열 시절에 검사들이 어떻게 해먹었는지 궁금하시면 저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은 무료니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장드리는 그런 걸작. 알겠습니다. 걸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최세한 변호사님도 민변 홍보하실 거 있다고. 네,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시민변론기금이라는 거를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민변 회원단체여서 사실 일반 시민들이 뭐 회원이 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변호사 단체이다 보니까 공익 사건들을 많이 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무료 변론으로 진행을 하고 어쨌든 이제 뭐 변호사들의 회의비나 뭐 교통비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금을 저희가 모으고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내란 이후에는 저희가 내란 바로 다음 날에 이제 주요 내란 책임자들 바로 고발 조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탄핵 재판에서도 뭐 의견서들을 많이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사건들을 할 때 이 시민 변론 기금으로 저희가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익 사건들 많이 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모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변론기금 모금 모집하고 있고요. 국민은행이고 5786-01-17375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렇게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여러분들 많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께서 열심히 재판 모니터 하시면서 뭐 택시도 타시고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든든하게 후원해 주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익적인 활동에 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우 짜증나네. 대국민 다수들을 분노로 분통만 터지게 하네요. 곽심철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대체로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내란이 진압됐지만 여전히 그 여진이 그 진앙이 계속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취재 편의점도 여전히 현장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취재 열심히 해서 좀 질기게 윤석열 포기란 없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 편의점도 포기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 거악을 거세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현장을 뛰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주말에도 여러분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주말 잘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